예,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 단계 시선 정보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렇죠? 시선은 정보는 어떻게 눈의 위치와 눈이 가지고 있는 방향, 어디를 바라보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시선 정보를 만들고요. 그 시선 정보를 우리는 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이제 시선을 던져 볼 건데 이 던졌을 때 부딪히는 지점이라는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 정보를 어딘가에 내가 담아서 이 지점에다가 뭐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해요. 그래서 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시선 부딪히는 정보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레이 캐스트 히트라고 해요. 우리는 여기다 히트 인포라고 해보죠. 이렇게 넣겠습니다. 일단 값은 아무것도 저희가 넣어주지 않았어요. 왜? 여기서 넣어줄 게 아니라 뭐 다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그때 넣어줄 거라서 지금은 저희가 어떤 값도 넣어주지 않았어요. 자, 얘를 뭐라고 하면요, 부딪히는 지점의 정보를 담을 그릇이죠. 도대체 어떤 놈하고 부딪혔는지, 그 놈의 어디를 내가 쳐다봤는지, 어느 방향에 대해서 쳐다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시선을 던져야 한다. 그쵸? 얘를 던져볼게요. 던지는 거를 우리는 레이 캐스트 한다고 하고요. 그쵸? 레이 캐스트 한다고 하고요. 얘를 세부적으로 잠깐 얘기를 해보면, 그쵸? 시선을 던져서 어딘가에 부딪혔다면 앞에다가 만약이라고 써볼까요? 만약 그때 뭐 하고 싶어요? 3번, 4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글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 글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쵸? 만약 하면 우리 어저께 배웠던 게 뭐가 나와야 되죠? if. 여기다가 조건식이 나오는데 시선을 던져서 어딘가에 부딪혔다면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는 유니티에 있는 기능을 가져다가 호출할만 하면 돼요. 자, 시선을 던져야 되니까 레이 캐스트를 해야 되고, 그쵸? 레이 캐스트를 하는 게 던지는 동작이라고 했죠. 뭘 던진다고요? 레이를 던져야 돼요. 필요한 게, 던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레이를 던져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부딪혔을 때 어딘가에 그 바로 닿았을 때 그 정보 있죠? 담을 그릇을 던져줘야 돼요. 그릇. 정보 담을 그릇. 그거 우리는 레이캐스트 hit이라고 했죠, 아까. 그죠? 자,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뭔가를 내가 쳐다봤어. 거기도 부딪혔다는 건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유니티에서 모든 그런 시선을 던져서 부딪히든 뭔가 물체끼리 부딪히든 다 유니티에서는 물리예요. 다 피직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 이게 피직스야 점 네가 가지고 있는 속성 혹은 기능 중에, 자, 어떻게 저 대문자로 시작하니까 쟤는 클래스예요. 그쵸? 클래스예요. 자, 물리 엔진이라는, 야, 클래스야 점 얘가 속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네가 가지고 있는 속성 혹은 기능 중에 보니까 속성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기능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속성? 자, 볼게요. 만약 시선을 던져서 어딘가에 부딪혔다면 이라는 거를 쟤는
어떤 기능적인 동사적인 문자인가요? 아니면 어떤 단어 한 장 명사인가요? 동사죠. 그럼 저기에서 제가 기능을 필요할까요? 속성을 필요할까요? 그쵸. 웨이캐스트를 좀 해줄래? 라고 하는 거죠. 웨이캐스트는 시선을 던져줄래? 라는 얘기죠. 그쵸? 여기다가 그래 난 그럼 여기다가 시선을 줄게. 시선은 웨이고 담을 정보 그릇을 여기다가 담아서 줘 라고 하는 거예요. 담아서 내보내줘 해서 내보낸다 아웃이라고 하고요. 그릇만 던져주면 돼요. 히트 인포 이렇게 가로 닫고 가로 여기 해서 서클 하나 만들고요. if 어제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if 가로 열고 여기다가 조건식을 이만큼 쓰고 조건식에서 튀어나오는 거는 true와 false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선을 어딘가에 던져서 부딪힌 게 참이라면 그렇다면 부딪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를 실행했다고 이 얘기고요. 됐죠?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여기 있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글하고 똑같습니다. if 만약 시선을 던져서 레이캐스트 해서 시선을 던져야 되니까 레이캐스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선을 던져서 어딘가에 부딪혔다면 부딪힌 그 정보를 여기다가 담아줘. 히트 인포를 담아서 아웃 내보내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무것도 여기 안 담아놨는데 여기에 어딘가에 부딪히면 정보가 담아져 있을 거예요. 그 정보가 담아져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어떻게 지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지점에다가 뭐 해달라고요? 복세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냥 한글을 얘네 말로 번역한 것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류가 없으신가요? 됐어요?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이거를 지금 외우시는 거는 당연히 이 자리에서 외우시는 건 당연히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멱살 잡고 약간 끌려가는 듯하게 그래 대충 그래 알 거는 같은데 되긴 되는데 이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요거 끝나고 거의 똑같은 거를 영상 바꿔보는 걸로 가볼 거니까. 그럼 그때 가면 아 이거 여기서 썼던 거 여기서 또 쓰네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시선이 부딪히는 지점이라는 건 히트 인포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자, 이 레이캐스트라는 애를 보면 얘가 반환하는 값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반환 자료형이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여기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얘를 갖다가 마우스 갖다 대니까 반환 자료형이 부울이래요. 얘는 true와 false를 반환한대. 누가? 이 레이캐스트가. 얘는 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way는 way로 받고 이렇게 아웃해서 내보내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 구현부는 잘 모르겠지만 얘를 호출해주면 부딪혔다면 true, 안 부딪혔다면 false 이렇게 날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기능에 대한 요게 정의만 우리한테 알려준 거, 그렇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API라고 한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능을 다 구현하는 건 SDK로 해가지고 이미 내부에 탑재되어 있고 우리한테 거기까지 노출해 주진 않아요. 우리가 그걸 알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요것만 기능을 가지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얘는 기능이잖아요. 이 기능이 어떤 동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동작이 어떻게 유니티 내부에서 그 기능 동작들을 다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연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여기 그릇을 던져주면 그릇을 담는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던져줍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 다 구현이 되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생으로 다 만들려고 하면 이거 난리도 아니겠죠. 어떻게? 네, 그냥 저렇게 호출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시선이 부딪히는 지점에 한번 가져와 보자. 자, 복세를 만들고 싶다. 지점에. 자, 얘네를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복세를 만들 건데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복세를 만들고 싶어요. 어디에?
부딪히는 지점에. 만들긴 만들어서 위치를 여기다가 놓을 수도 있겠네요. 순서가 만드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위치를 시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공장에서 저한테 제품을 하나 제가 생산을 해서 제가 총을 쏜다고 할게요. 총알을 제가 탕 쏠 건데 총알은 어디서 나가죠? 총구 여기서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실제 총알은 우리는 어디서 만들죠? 공장에서. 그럼 공장에서 만드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여기서 배치해서 날아가게 하는 게 먼저예요? 그쵸? 공장에서 먼저 만들어줘야 갖고 와서 여기서 위치시켜서 나가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선순위가 조그맣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면 부딪히는 지점은 가져왔는데 복셀은 만들었어. 어떡하라는 거지 그 다음? 그쵸?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글로 써버리면 이런 논리적인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복셀을 만들고 부딪히는 지점에 위치시키자. 그죠? 이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복셀을 복셀 공장으로부터 만들 거예요. 자, 우리 눈에 복셀이 만들어지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제가 해보니까 보였죠? 우리 씬이라는 그 장소에 얘가 이렇게 딱 올라가서 보였죠? 이 씬에 올라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게임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새롭게 게임 오브젝트 하나가 생성이 된 거죠. 공장에서 새롭게 하나 복셀을 만들면 바로 뭐예요? 게임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걸 받아서 저장했다가 걔를 어떻게 할 거야? 걔를 이 지점에다 위치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또 받아야 돼요. 그릿이 필요해요. 변수. 어떤 게임 오브젝트라는 변수가 필요해요. 복셀. 여기다가 담아주죠.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 그릇에 넣어버리죠. 그럼 공장에서 만들어주는 그 기능이 있을 거야. 우리가 만들 필요 없어요. 어떻게 유니티에서 다 만들어줬어. 그 기능만 우리만 알면 돼요. 공장에서 만들어준다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이름이 인스턴시에이트라고 해요. 얘가 기능이에요. 여기다가 공장 주소를 주면 돼요. 위에서 우리가 넣어놨는데 복셀 팩토리라고 넣어놨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복셀 팩토리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만들어가지고 파일로 만들어놨죠. 그 파일을 읽어가지고 하나 턱 만들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미지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하면 어떻게 되죠? 팝업이 탁 뜨면서 이미지가 우리 눈에 보이죠?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걔를 어떻게? 내가 원하는 위치, 총알이면 총알 위치 이렇게 거기다 배치하고 싶어요. 내가 쳐다보는 그 지점에서 나오게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해보죠. 자, 복셀의 위치를 배치시킨다는 건 얘가 가지고 이 게임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 필요하죠? 트랜스폼. 복셀아 점 네가 가지고 있는 속성 혹은 기능 중에 속성이 필요한데 트랜스폼이 필요해. 왜? 트랜스포마 점 네가 가지고 있는 속성 혹은 기능 중에 포지션이 필요하니까. 그죠? 는 값을 넣어주면 돼요. 시선이 부딪히는 지점. 그 정보를 누가 담고 있냐면요, 히트 인포라는 애가 담고 있어요. 잠깐 손 떼시고 잠깐 볼게요. 제가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복셀아 너의 위치는 어디냐면 히트 인포가 갖고 있다. 히트 인포야 점 네가 가지고 있는 속성 혹은 기능 중에 포인트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하면 내가 바라본 그 지점이에요. 닿은 지점. 그 지점에다가 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되게 약간 중요한 개념인데요. 저의 요 어깨 요 부분 있잖아요. 어깨 이 부분은 저의 원래 위치는 어디냐면 제가 딱 서 있는 지점, 제가 이 두 발 사이가 저의 기준점이라고 부르시죠. 보통 피봇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저의 발 거기라고 할게요. 저가 딱 여기에요. 근데
제가 맞은 지점이 여기라고 할게요. 저의 위치는 어디 있죠? 여기에요. 발 밑에 여기. 여기가 저의 위치예요. 그쵸? 근데 제가 맞은 지점은 여기죠. 바로 저의 위치와 제가 맞은 지점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가 바로 저의 맞은 지점이고, 여기에 어디선가는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야, 히트인포야, 네가 부딪힌 녀석 있지? 걔 트랜스폼의 포지션 좀 줘봐.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쳤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난 여기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어디에다 만들어진다고요? 발 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 나의 위치. 만약 배꼽이 내 중점이라면 요 위치에서 만들어집니다. 난 여기를 아무리 쏴도 그냥 여기에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끝났어요. 유니티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제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름을 I로 바꿔가지고 지금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쵸? I로 바꿨더니 아까 메인 카메라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도 여기다가 메인 카메라를 잡아서, 플레이어에 있는 메인 카메라를 잡아서 I 부분에다 넣어주세요. 이름 바꿨더니 링크가 깨져버렸어요. 자, 플레이하고 제가 Alt키를 눌러서 확인해보면 어떻게 되죠? 오, 이제 난리가 났어. 으아,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해. 간신히 피했다. 어떻게? 우르르. 그죠? 너무 빨리 나오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떤 미션이 이제 생기느냐, 메뉴 위로 다시 올려가지고 볼게요. 우리한테 어떤 미션이 생겼냐면, 너무 빨리 만들어진다. 그죠? 생성 어떤 간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적인 생성 간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쵸? 지금은 그냥 우르르 1초에 몇 개? 뭐 100개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에요. 너무 빨리 만들어져.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이 단어에서 보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네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당장 보면은 0.2초에 한 번씩 만들어질지 1초에 한 번 만들어질지 5초에 만들어질지 우리의 결정사항이 아니죠. 그쵸? 외부에서 테스터들이 이 정도가 적당하겠네 라고 결정하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생성 간격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속성으로서 필요해요. 생성 간격은 간격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이거는 되게 숨겨져 있는 요소인데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몇 초에 한 번씩 얘를 만들겠다. 결국엔 이 행위잖아요. 그쵸? 몇 초에 한 번씩 얘를 만들어내겠다, 복사를 만들어내겠다, 이 얘기인데, 그럼 생성 시간 간격은 우리 알겠어. 몇 초에 한 번씩은 오케이. 그래, 외부에서 받자. 근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찾기 힘든 시간이 얼만큼 흘렀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게 관건이에요. 언제부터 얼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요새 얘를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인데 그건 알 수 있어. 근데 거기서부터 몇 초가 흘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계산해내야 돼요. 그리고 걔는 심지어 어떻게 몇 초, 여기 이 시점부터 요만큼 흘렀다라는 게 가능하려면 계속해서 이 시점을 갱신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흘러서 누적이 돼야지 이만큼 흘렀네. 0.1초씩 더했더니 지금 계속 해봤더니 어떻게? 2초 됐어. 그래서 2초 됐으니까 생존 시간보다 커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 만들어. 다시 또 2초가 흘렀어.
그러니 또 하나 만들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말인즉슨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얼마큼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한 경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고 보면 내부에 이 단어들에 숨겨져 있는 핵심 요소가 또 경과 시간이에요. 근데 이 경과 시간은 몇 초가 흘렀는지를 외부에서 지정해 줘야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누가 기획자가 3초 흘렀어. 이거 기획자가 지정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외부에 노출되진 않지만 우리의 속성으로서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두 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가져올게요. 스타트 위쪽에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자, 생성 간격 시간, 이렇게 생성 시간 간격 이렇게 쓸까요? 이제 얘는 외부에서 테스터들이 몇 초를 정할 거예요. 얘 앞에다가 키워드 뭘 붙여주면 좋을까요? 외부 에디터에다 노출할 거야. 퍼블릭. 자, 시간은 어떤 자료형을 쓰면 좋을까요? 시간이 흐르는 거 몇 초 흘렀다. 그쵸? 소수점 2.5초 흘렀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플로트를 쓰게 되고요. 생성시간 이름 뭐라고 지을, 그냥 create time 이렇게 이름 지을까요? 짓고 뭐 1초에 한 번씩 그래 만들어줘라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만들어져라. 그렇다면 경과시간, 얘는 외부에 노출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비밀스러운 이건 거야. 시간이 얼마큼 흘렀는지 나만 알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는 플롯, 프라이빗이 앞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플로트 뭐 현재 커런트 타임 이렇게 하시죠. 0 이렇게 놓으시죠. 현재 0초인데 몇 초가 경과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이쪽에서도 경력이 조금 낮은 친구들 혹은 이게 대규모 프로젝트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프로젝트 경험이 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요소가 바로 지금 하는 요소들이에요. 뭐냐면요. 우리는 뭔가를 만들고 싶은 이만한 기획 시나리오 이만한 거에서 이만큼 가지고 오잖아요. 영화를 찍어도 마찬가지 이만큼을 만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되게 세부적으로 녹화하죠. 그래서 어떤 동작 하나 할래도 그래 저 시점에서는 언젠간 이걸 해야 되니까 지금 시점에서 뭐 이거 해줘야지 저거 해줘야지 사실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런 요소가 알고 보면 나중에 모든 일을 꼬이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 그 시점에서 얘만 잘하면 되는데 사실은 얘가 정말 잘 나와야 거기다 살을 붙이고 뭔가 스텝들을 붙여주고 뭔가 이것저것 했을 때 꽉 살아나는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이거 완전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이 어떠냐면요. 먼저 근간이 되는 내용을 딱 만들어 놨어요. 뭐 빨리 만들어지든 느리게 만들어지든 그거 상관없어요. 근간이 되는 기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부족한 걸 하나씩 메워나가는 부분이 기획서를 한 방에 구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의 우선순위 세워서 얘는 뒤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얘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우리는 흐르게 해야 되고요. 시간이 흐르게 해야 되고요. 얘네들은 어디서 하느냐? 바로 업데이트 안에서 하게 되겠죠. 그쵸? 업데이트 안에서 계속해서 생성 간격에 한 번씩 이 아래 내용들을 우리가 할 거예요. 업데이트해서 지금 요거 여기다 넣어놨어요. 아까 여기 인트 넘버 1 이거는 예를 들려고 놓은 거라서 이건 지울게요. 자, 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하고자 하는 우선순위로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너무 얘를 우리가 하고 싶은 단어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정 시간에 한 번씩 복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결국에 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늘 흔히 쓰는 단어들을 어떻게 또 이런 식으로 쓰느냐도 좀 중요해요. 자, 얘를 그러면 일의 우선순위로 한번 다시 쪼개보겠습니다. 뭐부터 할 거냐? 뭐 복셀 만들자, 이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복셀 만들 건데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만들 거냐? 일정 시간에 한 번씩, 그쵸? 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일정 시간이 되었다면 복셀 만들자,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정 시간이 되려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흘러야 되겠네요. 그래야 그 시간이 흘러서 경과 시간이 일정 시간이 되었다면, 그거잖아요. 일정 시간이 되었다면 우리는 복셀을 만들자, 이 얘기죠, 그쵸? 자,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게 제일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야 뭐 일정 시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 있죠. 얘를 맨 위로 올릴게요. 그 다음에 요게 2번이 바로 위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되겠죠. 1, 2, 3 이렇게 되겠어요. 시간이 흐르게 하죠. 시간이 흐른다는 건 아까 우리가 경과 시간을 흐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current time. 얘는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는 current time 에다가 시간을 계속해서 뭔가 흘러가게 누적을 시켜주죠. 자, 여기에서 간격을 주는 요거를 하나 써볼게요. 타임아, 시간 타임아 점 네가 가지고 있는 속성 혹은 기능 중에 델타 타임이라는 애 좀 줘봐. 얘를 계속 이렇게 누적을 하고 싶어요. 그럼 시간이 흘러갈 거예요. 이 델타 타임이라는 애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 보통 델타 하면은 뭐 삼각형 기호 이런 거 써서 어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화된 그거 값이거든요. 델타라면은. 그럼 시간이 얼마큼 변화됐다는 건데, 얘는 뭐가 변했다는 얘기냐면요,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에 관련된 시간이에요. 그건 뭐냐면 업데이트가 한번 슉 도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업데이트는 뭐냐면요, 화면을 한번 그릴 때 호출되는 애가 업데이트예요. 다시 얘기하면 화면 한 번 쓱 그리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델타 타임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뭐 얘가 1초에 한 60번 화면을 그린다라고 하면 60분의 1초? 그 정도 될 수 있어요. 그것들을 계속 더해 가다 보면 어쨌든 시간은 계속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우리가 흐르는 거를 만들어요. 네. 1프레임 도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한 프레임을 화면에 1프레임을 얼만큼 보여줄지 화면에 얘가 주사될 때 그거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델타 타임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도 나중에 체크할 수 있어요. 60프레임 도는데 몇 초 걸려? 라고 하면 여기를 제가 카운트 세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결국엔 한 프레임이거든요. 업데이트가 한 프레임이에요. 한번 얘가 실행되는 게 한 프레임이에요. 그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60을 세고요. 지금 이렇게 다 계속 델타 타임을 더해 가잖아요. 그럼 그때 커런트 타임을 우리가 화면에 출력해 보면 60프레임 도는데 몇 초 걸렸구나,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카운트 센 게 60이 되었다면
그때 current time은 화면에 출력해 보면 지금 몇 초 걸렸네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게 하고요. 자, 요 의미는 아시겠죠? 얘에다가 얘를 더해서 시간이 흐른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얘도 언어라서 좀 재미있는 기능이 있어요. 선생님을 우리는 줄여가지고 뭐라고 부르죠? 쌤이라고 하죠. 네. 제가 우리 학교 1학년 애들 수업하는데 어디선가 자꾸 누가 쌤 이러는 거예요. 뭐지? 어디서 자꾸 쌤 소리가 들리지? 하다가 순간 얘네들이 대학교 1학년 애들이잖아요. 이제 갓 고등학교 올라왔잖아. 1학기 때 수업하는데 쌤 그래. 나? 나? 네, 쌤 저 이것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쌤 소리 처음 들어봤어.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봤고요. 얘네들이 이런 언어에서도 얘도 언어기 때문에 말줄임이 있어요. 음수의 줄임, 음수는 뭐의 줄임말이죠? 그치, 음식물 쓰레기. 그쵸, 우린 다 알지. 음수. 그것처럼 이렇게 줄이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current 이거 되게 반복적인 동의어가 우리한테는 귀찮아요. current time은 current time 더하기 time 델타 타임. 그렇죠. current time은 current time 이 두 개가 오는 게 이게 싫은 거야. 읽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를 줄여 가지고 이렇게 써요. 얘가 방금 전에 그 의미예요. current time은 current time 더하기 이게 바로 요거예요. 말줄임으로. 언어에도 줄임말이 있어요. 자, 근데 더 재밌는 건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얘가 만약에 일씩 커진다. 여기에서는 일씩 커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current time에다가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게 애들처럼 두 자로 쌤컴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한 자로 줄일 수도 있어요. 쌤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나씩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귀찮아서 어떻게 쓰느냐, 더하기 이렇게 하면 값이 하나 커져요. 하나 작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치, 빼기 이렇게 하면 하나씩 작아져요. 이런 식으로 말줄임을 이렇게 쓰곤 합니다. 이쪽에서도 재밌죠? 얘도 언어라서 그런 언어적인 특징, 재밌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게 되고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얘를 우리 언어로 다시 한번 바꿔보면, 만약 경과 시간이 일정 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위에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다시 한번 최대한 비슷한 언어로 수정해 본 거예요. 복세를 만들자. 그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가져갈게요.